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경보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최근 3월 10일 공문인데요. PSM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부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위험경보제 운영 강화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그 PSM 대상 물질이 아닌 경우는 위험경보제 입력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그 비대상 물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위험경보제를 강화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보제 대상 확대인데요. PSM 평가 등급을 부여받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PSM 보고서 제출 후 확인 완료 사업장, 기존 사업장은 심사 완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PSM 사업장 내 위험 물질 취급, BPSM 공정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염산, 암모니아, 경유 등 규정량 또는 규정 농도 이하로 취급되는 설비일지라도 EPSM 위험 경보제에 포함돼서 사망사고 관리, 즉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경보제 누락 방지를 위한 강화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경보제에 의한 전산입력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지 확인하도록 이렇게 관리 강화했고요. 이를 미시행할 경우는 PSM 등급을 하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재 폭발 독성 물질의 취급 설비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화재 폭발 독성 화학물질의 고압 세척 및 기밀 시험은 물질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해이염물질 내부 제거 후 작업할 경우는 독입 승인도 제외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PSM 위험경보제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위험정보 수집, 2단계는 위험징후 분석, 3단계는 위험경보 등급 결정 및 발령, 4단계는 사후관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1단계는 PSM 사업장의 위험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EPSM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해당 분기 전월 15일 이후에 체크수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M 대상 설비와 관련된 사고 위험 징후를 체크시트에 따라 입력을 하면은 이거를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위험 정보를 수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단계에서는 위험 징후를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M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전산에서 예비 경보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경보 등급을 결정을 하는데요. 중반센터 기술지원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무료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면은 위험 경보를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등급별 사후관리인데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실제적인 내용을 보고 행정조치, 즉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위험 징후 체크리스트인데요.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위주로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 중방센터에서 위험 징후를 분석을 해서 위험 경보를 발생을 하고요.
안전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면은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행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그 중방센터 기술지원팀에서 무료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폭구역 관리인데요. 2종 방폭구역에 대한 경보장치가 누락되는 곳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 242조에 의해서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는 비위험 지역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자체 안전관리를 위하여 2종 수준으로 격상해서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주안전 보고서에 2종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 232조에 의해서 2종에 맞는 안전시설, 그러니까 누출 감지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방폭구역 지지대에 대한 내화 처리 내용인데요. 저희가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지지대는 내화 구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폼 헤드 설비 등 자동 수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6m 이내인 지지대는 1시간에 내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막시험 측정 대장을 유지 관리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진방폭 관리를 위한 설비 미흡사항인데요. 저희가 가스폭발 위험장소,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는 해당 설비를 방폭, 구조, 전기기계기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공정안전관리 필수 대상 물질에 분진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폭설비 정비 관리를 위한 자격제 도입입니다. 가스안전 기술 규정에 의해서 코사 가이드도 있는데요. 방폭 기기를 점검 수리하는 경우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가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 인력 확보 체계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실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폭 설비는 방폭 자격 전문 교육을 이수한 방폭 시설 설계사, 방폭 시공자, 방폭 관리자, 방폭 정비자가 운영해야 될 가능성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입니다. 대상 물질이 아닌 염산, 황산, 농도 20% 미만 물질도 EPSM 신고 대상인지요. 공정안전보고서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관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서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부 물질을 완전히 비운 해당 취급 물질은 도급 승인에서 제외되지만 EPSM을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급 승인은 고용노동부 출장소에서 담당을 하고요. EPSM은 중방센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의 51종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산, 염산, 황산, 암모니아 같은 경우 농도가 바뀌었더라도 EPSM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위험경고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